두 분 모신 김에 이 주제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이야기 꺼낼 때 아마 짐작은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어제 그제 유시민 전 장관 이야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제일 많이 하셨나요?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는 걸 저는 예, 아니 하는 거 할 수가 찬성해요. 없어요. 아니 예. 하는 거 찬성해요. 예. 그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긴데. 예. 또 채팅창에서 저 혼날 것 같은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니, 특히나 두 분 모셨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안 할 이유는 또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이거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어떤 인플루언서의 아주 의도적인 그 행동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 저 사회 문제로 보고 네. 최근에 저는 백낙천 교수님의 진단이 저는 아주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백낙천 교수님이 뷰리핑을 보시고 맞아요. 예, 박진영 교수님 박진영 교수님 대담. 부르셨다 이런 얘기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백 교수님의 그 해안에 정말 많이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유시민 씨의 발언은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게 예. 똑같은 주장이고 논거가 없어요. 그걸 변주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틀려요. 예. 뭐 대표적인 게 김남국 의원을 명픽이라 그러는데 아니 정청래 대표가 대변인 줬고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전략공천 받은 분인데 전략공천했죠. 그걸 명픽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깎아내릴 필요가 있는가. 좀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 공동체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예. 본인의 어떤 사감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좌표 찍는다 그러죠. 본인을 따라오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럼 반사이익을 유시민 씨 쪽에서 얻겠죠. 예. 그걸 얻어서 우리는 정치 세력화를 더 해야 된다. 저는 그 최종 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결집 의도가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 분명한 건 이재명 대통령과 결이 다른 예. 노선이 다른 지도자를 다음에 세워야겠다라는 그 배경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근거가 없다는 거를 입증하라라는 부재 증명을 요구하는데 부재 증명은 불가능한 거고요. 주장하시는 분이 논거를 대셔야 되는 거. 입증 책임이 유시민 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장에 따른 증거를 대시고 또 사실관계를 너무 비틀어서까지 그렇게 가짜 뉴스 선동시키는 거 국민의 힘도 안 하는 짓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평과 평론의 영역에서 예. 이제는 비평과 평론이라는 것은 결국 근거를 기초로 해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영역을 벗어났고요. 예. 이제 미디어적 관점에서 가짜 뉴스 모니터링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가짜 뉴스이거나 조작 비평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의 주장을 나의 주장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접점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산적인 토론과 이 공론이 아니고 그분의 주장은 흔히 얘기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예. 저것이 왜 잘못했는지를 하나하나 꼽아주고 왜 팩트가 아닌지를 짚어줘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비평의 가치가 없고 비평도 아니다 이것은. 예. 감정 배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방송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동접자 올려주고 슈퍼챗 받아주기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시민의 뇌피셜이라고 해가지고 예. 제 제목도 정해드렸어요. 유시민의 촉이 괜찮아. 촉. 네, 유시민의 촉, 유시민의 뇌피셜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그냥 유튜브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제일 적합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근거 없습니다. 예, 뭐 지금 방송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유시민의 주장에는 근거가 이번에 정말 많이 없어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공기가 그렇대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 냄새. 거기에서 뭐 어떤 우리가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비린내 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되게 썩은 내가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이비인후과 있어. 이비인후과 한번 가세요. 아니요, 내가 느끼기엔 비린내와 썩은 내인데 이걸 토론할 수 있습니까? 제 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깔아버리면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예. 습관이 하나 이제 유시민 씨가 예. 나오면 제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예. 영상을 다운받아서 텍스트로 전환을 해요. 텍스트를 AI에 넣어요. AI 넣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은 쫙 나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유시민의 말에는 하나의 단서들이 잡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AI가 다 캐치한 다음에 이 사람의 네. 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요. 누가? 구글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똑똑하네. 그리고 이 저기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굉장히 유료 버전. 예, 유료 번이죠. 예. 그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근거 없이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 사회가 곰곰이 이제 들여다보고 분석해줄 이유가 이제 없다. 그냥 가짜 뉴스다. 저는 무리한 부탁 하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장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실론으로 봤을 때 제가 네. 이제 정치부 기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하면서 그래도 당내에서는 좀 풀어야 하고 어쨌거나 의견 그룹을 통일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도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 풀어야 된다라는 건 당위론인데 예. 아니 우리가 다 세계 평화를 원하죠. 예. 근데 인류사에는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전쟁을 도발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위와 현실을 자꾸 그 헷갈리는 경향이 우리는 있죠. 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현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유시민 씨를 보면 그 진중권 교수 생각나요. 옛날에 예. 그 노유진이라는 프로도 같이 했었잖아요. 같이 했었습니다. 그 그렇죠. 팟캐스트.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진중권 전 씨 노유진을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유명한 예, 프로죠. 예. 전 진중권 씨 요즘 생각나서 두 분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으셨구나. 결국 귀결은 같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 하니까 고성국 전환길 생각나요. 예. 그럼 고성국의 전환길에 그 막 후각 이거 썩은 데가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저 사람 오만한 왕인데 라고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럼 전환길과 고성국의 가짜뉴스만 나쁘고 유시민의 가짜뉴스는 선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를 따르는 아주 강성 팬층 그냥 그분들은 유시민 씨가 요거 좀 흰색이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흰색이고 다툼 없는 사실입니다. 요거 검다고 얘기해도 검다고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전 이만희가 생각나거든요. 신천지의 이만희 거기도 그래요. 이만희 씨가 이거 검은색입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그러거든요. 검정이라고 똑같이 저는 느껴지고 마지막으로 자꾸 유시민 씨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시민 씨는 예방주사를 놓은 거고 예. 이분은 충정이 있다. 예. 이분 의심하지 말아라. 충정으로 얘기합니다. 충정은요 장동혁도 충정 있다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이낙연 대표도 충정으로 김문수 지지한다고 합니다. 한동훈조차도 충정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비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정이라는 거는 또 내 충정은 착한 충정이고 남의 충정은 나쁜 충정이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나는 충정이니까 내가 하는 말들은 뇌피셜도 괜찮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평론의 시장 이런 공론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도 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교섭단체 완화라든지 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꾸는 방식을 대안으로서 제안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막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거 무슨 말이지? 뭐 이게 뭐지? 존중해요. 맨날 그러거든요. 존중해요. 맨날 그래요. 뭘 존중해? 존중하기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씨의 이런 공론장을 더럽히는 행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이거 대응 안 하면요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성국과 전환길의 가짜뉴스를 그냥 놔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 질문 드렸냐면 놔둘 수 없는 사실 겁니다. 시인규 변호사 방송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가급적 안 빼놓고 거의 대부분 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토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겠다라는 대상 상대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교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그 장에 올라서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대목도 예.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존중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애티튜드를 토론이 되는 거죠. 보여주면서 토론할 수 있는 제가 뭐 모멘텀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토론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각자가 어떤 태도 측면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저 진짜 그런 말씀에 너무 공감해요. 그게 이제 요즘 실종돼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두 분께 지금 감사드리는 지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마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뭔가 목소리를 높이게 만들어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것도 짚기긴 해야 돼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유시민 씨는 원인이 된 게 아니다. 현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ABC라는 툴을 가지고 도식화해서 설명하기 위해 어떤 툴을 제안한 거다. 그러니까 이미 갈등은 존재해. 이 갈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ABC를 얘기했지. 그 ABC 때문에 갈등이 막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게, 즉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라라는 한심한 소리를 하던데, 시작이 유시민이고 시작이 팀 유시민이라고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출발해야 토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당이 빠그러지고 나서 팀 유시민의 이 어떤 준동이 전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발단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ABC가 튀어나오고 평택을 선거에서 폭발됐고,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다스리기가 힘든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다들 그냥 가만히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갈등을 폭증시킨 건 누구냐? 그러면 그 폭증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것은 그냥 똑 빼놓고 그냥 흐린 눈하고 아예 외면해버리고, 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에선 좀 출발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정말 드라이하게 그냥 시간 배열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짜보면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외면해버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냐면, 사실 유시민 작가가 뷰리핑 얘기를 했거든요. 목요일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보실 수 우리가, 있죠. 예, 예. 제 거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따라다니면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리고 알고리즘이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 요 얘기만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짧게만. 짧게. 저는 다른 주제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왜냐면 저도 요거를 예, 제가 예. 반박을 안 하면은 네.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꼭 하셔야죠. 저도 토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하 기자님이 그래서 드리는 아니 잠깐만 제 말씀 말씀이에요. 드릴게요. 예. 제가 하 기자님이 제 방송 보신다고 하니까 저 공중파 많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저랑 생각 다른 사람하고 얼굴 붉히면서도 토론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쪽하고도 아니 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러 가요. 예. 이거 끝나고도 하러 갑니다. 보러 오세요. 예. 저는 가면요 토론을 해요. 근데 유시민 씨는 토론장에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토론장에 안 나오면서 우쭈쭈 방송, 그러니까 본인에게 우호적인 방송에만 가가지고 자기 얘기만을 가짜 뉴스를 토해내는 그게 옳은 겁니까? 당연히 공중파에도 나오고 공론회장에 나와서 상대방하고도 토론을 해야 공론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유시민 씨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이건 제가 문제인가 유시민 씨가 문제인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제가 시계열 순으로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제가 유시민 씨를 언제 처음 비판해봤을까요? 그건 제가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비판한 시점이 있어요. 그거 우리 하 기자님 모르시죠? 모르죠. 모르시죠? 제가 언제 처음 비판했냐면요, 합당이 좌절됐을 때 이해찬 총리님께서 돌아가시고 5일 동안 사회장을 지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김어준 씨 방송에 유시민 씨가 나와요. 그래서 이해찬 그랬나요? 회고록을 이렇게 얹혀놓고 그날 방송을 합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2월 1일인가 그래요. 아마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2월달 초입니다. 그때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합당 그거 절차 가지고 시비 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비판 안 해야 되나요? 비판 안 하는 게 선입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를 저도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유시민 씨의 발언 잘못됐다. 그 말이 김어준 씨 방송 20만 명씩 보기 때문에 뭐 조회수는 100만 명 보잖아요. 어마어마한 해악을 주는 거예요. 그 발언 자체는. 그 제가 길게 비판을 했습니다. 길게. 전 그거 이후에 저는 방송도 한 5-6개를 하차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그 비판을 그럼 왜 할까요? 그 이후에 이제 매불쇼도 그만두시고 왜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이게 누가 기억납니다. 먼저 선후를 가리자면 누가 먼저 잘못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한 것일까? 시계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뒤집어가지고 유시민 씨는 잘못이 없고 그냥 표현만 했을 뿐인데 니들이 시끄럽게 만드니까 갈등을 유발시키는 세력이야라고 뒤집어 씌우면 이건 윤석열 시대 입틀막 있죠? 윤석열 시대에 민주당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뒤집어 씌웠잖아요. 줄 거부권을 썼기 때문에 줄 탄핵을 한 건데 마치 줄 탄핵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반헌법 세력으로 윤석열이가 만들어버렸거든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비판한 거 찾아서 오십시오. 맞아요. 제가 2월 달에 처음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제가 처음 비판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거를. 사실 되게 이제 공론장에 나오세요. 공론장에. 잠시만요. 다음 주제로 저는 골방에 계시지 마시고. 방금 이제 신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지점이 발단이었어요. 잘 떠올려 보시면 2월이었습니다. 2월 맞아. 2월 1일 즈음이었는데 모든 언론인들과 모든 팬들을 충격받게 했던 그 대목이 나옵니다. 절차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비 걸지 말라. 시비. 절차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합당에 원래 반대하니까 절차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딱 그 대목에서 기억납니다. 그 대목에서 유시민이 왜 저러지? 유시민이 한 말 맞아?
이런 반응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거기서부터가 발단이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예. 거기서부터 계속 이 합당에 시비 거는 것,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자꾸 시비 거는 것,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김용남을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전당대회에서 김민석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편 갈라놓고 진영 논리에 빠지게 만든 건 유시민 씨 본인입니다. 저는 이제 왜 제가 오늘 예상보다 죄송해요. 이거 너무 아닙니다. 길게 해서. 이게 질문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밖에 없었는데 뭐 특집인 지금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특집이 돼버린 느낌인데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길게 들었냐면 사실은 두 분도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어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모멸적인 이런 참고하는 거예요. 모멸적인 참고하는 그렇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경로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졌고요.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들도 모두 다 의미가 있고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채팅창에 하호영도 조롱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엄청나게 좀 달리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바 예. 하호영 기자님의 이 뷰티핑은 정말 건강한 토론을 위해서 다분히 노력을 해주시는 거고, 저는 아까 이제 그 말씀의 본질을 너무 이해해요. 그러니까 실제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과 적어도 만나서 악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정도를 남겨놔야 되는데 예. 이것도 죄송하지만 조롱과 비아냥을 유시민 장관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있죠. 먼저 하셨잖아요. 촉법 용역, 니들은 어물전, B다. 썩은내, AB 이게 이제 원래 그 사회적으로 또 대우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어른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분이 조롱하면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함무라비 제가- 법전대로 해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동해보복. 예. 눈에는 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죄송합니다. 두 분이 함무라비까지 나왔어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계속 죄송합니다. 손을 들어. 이것까지만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오늘 지금 주제가 또 많이 있으니까. 주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많네요,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